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오늘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신을 보여줄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 허정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회장님, 저희 이제 방송에서는 처음 뵙는데요. 네. 요즘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스페셜 토크 시청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적십자 활동을 사랑하시고 항상 참여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 많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데서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불언간에 국민, 정부, 의료계가 합심해서 곧 퇴치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작년 7월에 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 회장으로 취임하셨고요. 예, 그렇지만 그 동안에 또 오랜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 관심도 갖고 계시고 또 활동도 해 오셨는데 예, 그만큼 또 이제 감회가 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떠셨습니까? 제가 적십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직원들과 이선에서 활동했는데 직접 책임을 맡고 우리 적십자 직원들, 봉사원들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시도민들과 어려운 재난 현장에서 같이 일하게 된 것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회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도 또 굉장히 명성이 자자하십니다. 과찬의 말씀. 예. 그러면서 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개인 산부인과 병원 운영하면서 네. 병원 운영하고 또 일부 진료도 하면서 또 여러 또 적십자뿐 아니라 강주 전남 연구원이랄지 또 대덕문화재단 이사장 또 김구 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여러 가지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전문의로 활동도 하시고 또 회장님으로 활동도 하시지만 다양한 또 지역사회 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적십자사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예.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제 회장님 개인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태어나신 연도를 보니까 1951년이더라고요. 예. 이제 51년 하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 그때 이제 전쟁 직후여서 굉장히 아무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셨는데 유년 시절 어떠셨습니까?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나라가 6.25 또 6.25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에서 저뿐 아니라 누구나가 다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렵게 지낸 상태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고무신 하나를 제대로 신지 못하고 학교 다니면서도 책가방이 없고 또 공부할 교실도 없이 산에서 공부하고 정말 그런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어떤 인생의 교훈을 느꼈지 않는가. 배고프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이제 장성이 고향이신데 이제 장성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또 광주로 유학을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다행히 참 우리 세대만 해도 초등학교를 간 사람의 80% 정도, 90% 중학교를 간 사람 대부분의 지역 중학교를 가는데 그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되고 광주로 명색이 유학 온 그런 케이스는 불과 몇 명 되질 않습니다. 네. 다행히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때 방학간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셔서 또 그랬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그 시대만 해도 친척집에서 대개는 의탁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또 제가 비교적 학내에서는 최고 우수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우수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게 해서 강주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회장님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가찬한 말씀이시네요. 네, 뭐 보니까 이제 계속 줄곧 1등을 쭉 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의대에 진학하셨는데 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제 줄곧 공부를 쭉 지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장난을 참 많이 쳤어요. 네. 놀기를 좋아하고 공부는 비교적 안 했어도 초등학교에서는 우수 학생으로 이렇게 되고 교육감상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중학교 때는 외갓집이 학교 다닌 데가 지금 강주 서방이 그때는 완전 농촌 지역이라 굉장히 외갓집이 일이 많고 그래서 나 학교를 갔다 오면은 농사일을 도와주고 저녁밥 먹고 저도 모르게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항상 그때는 그 사이렌을 11시 반에 풀고 12시에 이렇게 통금 사인이 올 때 그때까지 누가 공부를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또 독려해 준 사람도 없지만은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결국 의대에 진학하셨는데 의대 진학하셔가지고 이제 전공을 산부인과를 전공을 하셨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대학에 가서 다른 전공을 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어떻게 의대를 가게 되신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때는 제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세대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대부분은 우수 학생들이 서울 공대를 지망을 했습니다. 이과에서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서울 공대, 서울대학교를 대부분이 많이 진학을 하니까 또 이제 충분히 그런 실력이 된다고 인정받으니까 서울 공대 토목과를 가기로 거의 결정이 됐었습니다. 네. 됐었는데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셔 간 경화가 심해셔가지고 불과 몇 개월 못 살으시겠다는 그런 그 판정을 받으셔서 서울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담임선생님들한테 서울로 못 가겠다 하니까 굉장히 실망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담임선생님께서 그러면 차라리 의대를 가면 어찌겠냐. 그래서 의대는 생각지도 않고 원서 넣기 직전에 원서를 넣어가지고 전남 의대를 가게 됐습니다. 예. 네. 의대 이제 진학하셔가지고 보니까 이제 의대 안에서도 여러 전공이 있는데 네. 그 전공에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원장님께서는 또 회장님께서는 산부인과를 바로 희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나 다릅니다. 네. 지금은 뭐 저출산이 돼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사회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또 지금은 또 힘들고 어려운 과를 안 하려는 그런 추세였지만 그렇죠. 60년대, 70년대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출산이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되면서 분만 환자가 엄청 많고 두 번째로는 이 산부인과 자궁암 같은 이런 질환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 결국에는 산부인과 소아과가 출산이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과가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쭉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 산부인과, 소아과, 그 내과 이런 과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산부인과를 지원할 때 경쟁자 한 6명 됐었는데 네. 저 혼자 이렇게 교수님들이 또 여러 가지 평판이라 할 때 도움을 받아서 제가 전남의대 산부인과를 남게 됐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또 산부인과 네. 전공을 네. 하셨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유명한 또 산부인과 전공으로 또 이름을 알리고 계신가 근데 아닌가. 그때 결국에는 저뭐 실력은 다 비슷하겠지만은 네, 열심히 물론 의대 간 친구들이 다 훌륭하시니까. 근데 저를 지도하신 지도 교수님 이런 분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 점이 저에게는 그 말하자면 도움이 됐습니다. 예.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서 허정 회장님 하면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로도 명성이 자자하지만 네. 또 나눔에 있어서도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으로 알려져 아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말씀을 30여 년 넘게 예, 오랫동안 나눔에 동참하고 계시는데 이런 나눔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계기다기보다는 제가 살아온 환경이 그렇게 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님인다, 어머님인다 시골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상주 서방시장에서 미국 사업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아버님인다 거인다 활동을 못 하시니까 학교 다니면서 제가 서방시장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쉬운 말로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방시장에서 그야말로 우리 서민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기간이 의대에 한 본과 3학년까지 4학년 때는 의사고시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방학 때 주말에 계속적으로 다른 학업 외에는 과외 활동을 거의 못하고 네. 하면서 그런 서민들과 생활하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항상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사회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예.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나눔에 그럼 관심을 갖고 네, 또 이제 네. 실천을 해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부도 하셨고 또 나눔도 하셨고 그랬는데 예, 그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나눔이라든지 기부 이런 게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것이 너무나 자랑하기는 좀 너무나 죄송하고요. 제가 그래도 크게 좀 마음에 항상 뿌듯하게 생각한 것이 언젠가 저희 동네를 가보니까 시골 옛날 살았던 동네를 바로 옆 동네에서 마을 경로회관 준공을 하는데 네. 친구가 이장이다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바로 옆 동네니까 하면서 거울을 하나 해주면 쓰겠다 준공 기념으로. 그래서 그러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래갖고 준공식에 초대받아서 갔더니 그럼 우리 마을은 어찌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마을이 좀 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마을에는 그런 마을 회관을 지을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굉장히 네. 마을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다른데 마을 회관 있는 건 부러워한다고. 그래서 저 혼자도 제가 하고 싶었지만은 자라온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들한테 했더니 전부 동생들 다 100번이나 그러자 해가지고 마을 회관 하나 이렇게 네. 우리 신축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엔 모정 짓는데 또 일부 제가 부담하고 해서 그 마을 회관 이제 어릴 때 추억이 담기고 내 고향에 마을 회관이 그래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여름이고 겨울이고 또 그런 이제 운영비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네. 그것을 잘 이용하신 걸 보고 항상 어느 것보다도 내 마음이 흐뭇하고 또 지금은 연탄을 적게 됩니다만 한 30년 전만 해도 연탄을 떼는 독거 노인의 영세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1년에 한 10,000장씩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전달하고 그런 것이 아마 돈 액수를 떠나서 가장 보람되고 가슴에 남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예, 아마 이제 회장님께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네, 몸소 네. 실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이런 그 나눔과 봉사의 공을 인정받아서 지난 1월 14일에 국민훈장을 받으셨네요, 보니까. 이 좀 뿌듯하시기도 하셨고 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생각지도 못한 국민 그 추천 네, 포장을 받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말하자면 미안스럽고 부끄럽기보다도 좀 제가 그렇게까지 큰 역할을 안 했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467명인가가 말아 추천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받아가지고 이제 작년 가을에 받아가지고 행자부 심사회가 25명이 받더만요. 네, 훈포장 및 대통령, 국무총리 포장까지 했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 주변을 도와주고 나눔을 실천하는 정말 숭고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머무르까지는 못 해봤지만은 그래서 감명을 많이 받고 제가 앞으로도 더욱더 사회를 위해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회장님 확인해 보니까 회장님 지난 20여 년 동안 10억 원 이상을 기부를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액수를 이제 기부를 하셨는데, 이게 돈으로 뭐 가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이제 액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제 애정을 갖고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셨다는 건데, 예, 지금까지 그 어떤 분야에 주로 이제 기부를 하셔가지고 나눔을 실천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남 사회복 공동 모금 회장 하면서 네, 또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고 우리 적십자도 15년 활동하면서 나 기부 활동을 꾸준히 하고 우리 병원에서는 오랫동안 또 병원 단위로 저 개인적으로도 했지만은 하고 장성군 제가 장성 출신이라 네, 장성군 장학회도 하고 또 우리 나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의과대학 또 전남대학교 제가 또 이 전남대학교 총 동창회를 맡은 그런 또 역할을 한 있고 그래서 전남대학교를 할지 또 북구 제가 북구 관할이거든요. 네. 북구청에서 그런데도 제가 좀 기부를 하면서 또 여러 사회 우리 백범 김구 재단이랄지 대동 문화 재단이랄지 이런 데 나 말하자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항상 그 어떤 도움이 정했을 때는 제가 많이는 않지만은 제 성의껏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그 병원 임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헌혈도 이제 꾸준히 동참을 하셨던데, 뭐 단체 헌혈도 하셨고 또 개인 헌혈도 하신 것 네.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함께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단체 헌혈이 지금 25년째인가 지금 그렇게 네.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십자에서 최고 명예장도 받고 그랬는데 1년에 2번씩 그래서 했는데 실은 헌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헌혈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2번씩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헌혈을 적극적으로 헌혈같이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헌혈을 해서 말하자면 급히 필요한 환자들에게 직접 수혈돼야 되고 또 지금 헌혈을 받는 혈액 가지고 여러 희귀 난치 질환을 치료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회장님께서는 산부인과 이제 전공이시고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예,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인 출산율, 예,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25년 전부터 네. 이 다둥이 출산 시에 병원에서 분만비를 쭉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 제가 20여 년 전부터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70년대는 100만 명을 출산했고 90년대는 70만 명 정도로 줄고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60만 명대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는 한때는 세 번째 환자뿐만은 의료보험 혜택도 주지 않는 그런
국가 정책에 뒤떨어진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현장에서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가 앞으로 국가 장래에 심각한 문제가 돌아온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암적인 문제다. 쉽게 말해서 급성기의 어떤 사회적 사태나 질환은 금방 인지를 하지만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국가가 인지를 못하고 대비를 못하거든요. 근데 출산은 한번 이렇게 상황이 나빠져 버리면 회복하려면 30년, 50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0년 넘어 전부터 강주시 의사회장 하기 전부터 여러 신문에 칼럼 같은 것도 많이 쓰고 또 대한의사협회 활동을 하면서도 이 저출산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복지부에도 여러 번 그 이야기를 나누고 2016년도에 그 임산부의 날 때 제가 발표를 해가지고 나 자연분만 내지 저출산 문제에서 강력히 주장도 했는데 오히려 아무리 국가가 노력해도 현 상태가 매우 악화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 이게 우리 사회가 이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그럽니다. 하나로 이제 대두가 됐는데 지금은 회장님 뭐 이렇게 다둥이 분만비 지원해도 그런 산모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아주 어렵습니다. 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 10년, 20년 전에는 7번째, 6번째 막 난 분들이 1년에 몇 명씩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번에 최근에 5번째인가? 그리고 3번째도 극히 드뭅니다. 예. 극히 드물죠. 그래서 그리고 대개는 초산부가 한 70% 차지해버려가지고 국가적으로 매우 걱정이 많고 특히 작년에는 지금 출산율이 0.81로 떨어졌다는데 이 사회 전반적인 지금 어떤 그 저출산 문제가 영향에 가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쭉 가져오셨기 네,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제도도 개선되고 또 새로운 제도도 마련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평상시 회장님께서 생각하신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10여 년 전부터 첫째 주장을 했어요. 저는 정책 위반자는 아니지만 저는 현장에서 가장 피부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분만 한 사람당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네. 첫째는. 그래서 제가 그때 1억을 지원해야 된다 했더니 주위에서 굉장히 이제 놀래고 저보다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문제는 100% 국가에서 물론 국가 예산이 여러 방면은 국방이랄지 교육이랄지 또 뭐 복지랄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지만은 우선순위에서 지금은 저출산이 제일 더 크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교육까지도 책임지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그 청년들에게 주택 문제랄지 이런 문제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여직원들을 많기 때문에 그걸 피부를 느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막 아주 경력을 한 3, 4년, 4, 5년 산 직원들이 다 육아 문제로 그만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하나 낳고 안 낳은 사람들만 근무를 하게 결국은 출산을 안 한다는 결론.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 동 내지 통별로 해가지고 완전히 공영체제를 해가지고 24시간 지금 뭐 9시부터 뭐 5시까지고 6시까지 하면은 이것이 직장과 미스매치가 이루어지거든요. 시간상 맞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7시부터 저녁 한 9시나 최소한 8시까지 이렇게 그리고 밤 야근 의사를 위해서 뭐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획기적인 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 국가 따로 뭐 국가에서도 복지부 따로 여가부 따로 뭐 행자부 따로 뭐
뭐 시 따로 구청 따로 이렇게 산발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괄해서 네. 통합적으로 지원을 딱 해버리면은 아기를 낳고도 육아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적으로도 해결되고 그래야 해결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최대한 우리가 줄이더라도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대학 정원도 이 지방 도시에서 우리 광주를 예를 들더라도 뭐 전남대학교나 조대까지는 별 문제 없을려 모르지만은 다 대학까지도 앞으로 10년 후에는 거의 유지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지방도 소멸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당연합니다.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회장님 말씀대로 획기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지원을 통해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논의만 끝나고 이렇게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그런 제도를 일찍 도입했으면 지금 조금 상태가 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의 의식이 네. 자식을 키우는 것에 굉장히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점, 그런 것도 우리 부모 세대가 생각을 바꿔주게끔 노력해야 네.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친정 엄마들은 아이고 근데 그것만 낳는다 많이 낳지 마 이런 식이다 그거예요. 그것도 막 개인적으로 어찌려면 모르지만은 굉장히 지금 불행한 일이다. 예. 예. 최소한 2명씩은 낳게 해야 된다. 예, 우리 사회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문화가 말씀이시죠? 바뀌어야 네. 된다. 문화가. 예, 이제 문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회장님께서는 이제 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의 이사장을 또 맡고 계시는데 뭐 시청자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대동문화재단은 정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잡지 예. 대동문화 이런 것도 발행하고 또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네. 단체인데 여기에 이사장을 만든다는 것은 또 그만큼 이 문화예술 쪽에 뭔가 부흥을 위해서 책임도 지고 계시고 또 조의도 깊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동문화를 제가 대동문화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대동문화가 굉장히 운영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양군 재판관님이랑 최상준 회장님은 저 몇 분이 우리 그래도 잡지 하나라 빤드다. 우리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또 두 번째 전통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원을 한 사람 50명, 100명을 우리가 만들자 해서 한 10여 년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동문화 운영이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4대 운영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제 3회째 뭐냐면은 전통문화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매년 각 분야별로 이렇게 대상부터 해가지고 격려해주고 네. 그리고 또 잡지도 꾸준히 내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숨겨진 여러 문화재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노력해가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참여도 지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뭐 우리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고 또 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광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도 모으고 또 아이디어도 모으고 서로 돕고 이런 역할들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요. 부족한 것이 많고 예. 다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연결되지 않지 않는가.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 생각됩니다. 예. 우리 시민들은 그러면 또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평상시에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이나 간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가서 참여해서 티켓 하나로 준비해서 참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발전하는데 뭐 공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도 안 해주고 티켓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안 받고 그런 것이 매우 다른 지역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매우 아쉽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의식을 좀 더 바꿔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도
예술대학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더 홍보를 해가지고 그 사회에 전파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예, 이제 회장님 쭉 걸어오신 길을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연세가 고이시네요. 예, 예. 일찍 예. 됐습니다. 인생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살아오시면서 정말 나눔도 실천하시고 기부도 하시고 또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시고 이제 살아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좀 듣고 싶은 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좀 새긴 좌우명 혹은 뭐 가치관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 삶의 원동력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참 제가 그 정도로 뭐 큰 철학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이 든다. 저는 그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원운이 혁신 화합입니다. 화합. 네. 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으면은 천하도 반분하는 것이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해결 못한다.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배려하고 양보하고 마음을 합하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환자를 보는 거 업무, 본연의 업무나 자기 개인 주변 모든 일도 바를적 믿을 신. 저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바르게 하고 믿게끔 살아야만이 결국은 제대로 굴러간다. 그래서 나 그런 것 그리고 항상 사회와 더불어 그래서 우리 나 의대를 졸업한 동료들이나 중고등학교 친구들한테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네.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큰 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물론 자기 본업은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어느 지도층에 있는 정도 레벨이 되면 그래도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늘 강조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는 적십자사에 대한 얘기를 좀 예,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작년 8월에 회장으로 이제 취임하셨는데 네. 우리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 지사에 대해서 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적십자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대한적십자는 창립 117년째 되고 되는 국제 구호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봉사원들 같이 위기 가정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사회적 재난 시에 이제 우리가 이 현장에 파견돼서 이제 뭐 구호도 하고 또 다른 사업은 이제 말하자면은 혈액 사업의 주 업무 중 네. 하나입니다. 혈액원을 운영하고 또 심폐소생술 같은 안전 사업 교육을 시키고 자라온 세대들에게 RC 적십자 활동을 교육시키는 그런 활동도 하고 또 이 남북 지금은 그 정치적인 상황이 안 맞아서 못하죠.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랄지 국제 이번에 뭐 우크라 사태 이런 국제 난민 구호 활동이랄지 이런 국제적인 그런 구호 활동을 하는 우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구호 책임 기관입니다. 예, 네.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사고 현장에 찾아가서 네, 돕고 또 구제하고 이런 역할도 네.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그 현장에도 제일 먼저 찾아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가서 어떤 지원을 해주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지도 못하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자도 있었고 또 희생자 가족분들 주위에 많은 또 분들 또 그 현장을 수습하는 소방관이랄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첫째 이제 그분들에게 급식이랄지 이런 하고 또 이제 가족들에게 재난 심리 상담이랄지 그런 정신적인 지원 활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거의 한 달 이상 저희들 네. 해가지고 아주 마무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재난 심리 상담도 이제 계속 해주고 계시다 예, 예, 말씀하셨는데 예.
예, 지난해 발생했던 우리 광주 학동 건물 네. 붕괴 사고, 예. 예, 여기에도 이제 이후에 이제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예, 예. 이 재난 심리 상담을 특정 사고가 아니더라도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서비스를 시민들이 혹시 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들이 재난 전담 상담사가 항상 저희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십자 연락하면은 그런 재난을 당해서 우리 예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다 하거든요. 의학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옛날에는 그것이 우리가 무시했는데 사고가 지난 후에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받아가지고 가정이나 사회에 엄청난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 치료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적십자에서 맡고 있습니다. 예,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회장님께서 이 대한적십자사가 네. 해외 이제 재난에 있어서 구호 활동도 계속 펼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긴급 지원에 나섰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대한적십자에서 한 20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모금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첫째는 인다 말하자면은 식량 같은 구호 사업, 또 두 번째는 보건 의료, 또 인다 주택 문제랄지 여러 문제를 우리가 지원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많은 성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엊그저께 울진 삼척 같은 그런 화재 현장에도 또 많은 성금이 답지해서 저희들 전달하고 또 봉사원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화재 진압 요원들 또 이재민들에게 또 급식이랄지 여러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 상태. 예.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계속 확산되면서 네, 네. 이제 여러 곳에서도 구호와 또 지원이 필요한 이 경우가 생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광주 전남 지사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특히 인다 어려운 것이 인다 결국은 소외된 계층. 네, 맞아면 인다 천사 직업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정신 진료랄지 이것도 안 되고 또 소상공인들이 특히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인다 국가에서 많이 이렇게 인다 정치권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은 저희 적십자에서는 처음부터 그 말하자면은 식사하셨습니까? 그런 그 타이틀을 갖고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그 분위기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성금을 받아가지고 자영업자의 식당나 이런 데에 있다면 주문 도시락 내지 밑반찬을 준비시켜줘가지고 그것을 위기 가정, 어려운 가정에 배달하고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이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재난 피해 예방하고 또 구호 활동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실 텐데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적십자가 태어난 계기가 전쟁터에서 말하자면 많은 부상병들을 간호하고 그런 데서 우리가 말하자면 출발점이 됐는데 지금은 사회가 단안에 기후가 변화되면서 네, 사회가 복잡하면서 각종 사회적 재난이 그렇게 많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태풍이랄지 폭우랄지 또 어떤 이번에 화정동 같이 이런 큰 어떤 말하자면은 아파트 붕괴 사고랄지 네, 또 화재로 이래서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그 우리 구호 활동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헌혈 수급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에서 주로 이제 헌혈을 통해서 수요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광주 전남은 상황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헌혈이 최악 정상적인 헌혈의 재고량이 한 5일분이어야 됩니다. 5일분 정도로 네.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일분 정도 겨우 맞춰지고 있고 연제는 이틀치밖에 우리 재고를 못 맞춘 상태가 있어서 그 혈액 대란이 일어날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주로 학생들이 헌혈을 많이 방학에 들어가 버리고 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랄지 군대랄지 이런 데서 단체 헌혈이 취소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혈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적십자 혈액원에서는 그 코로나로 이런 만전을 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헌혈 사업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서도 헌혈 동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지금 진행하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 그 방송이나 여러 언론을 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성과가 크질 않은데 그래서 지금 지정 헌혈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제 지정 헌혈을 부탁드리고 결국에는 국민들 의식이 좀 더 이 선진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다른 것은 많이 선진화돼 있는데 이 헌혈 부분에서는 아직은 국제적인 기준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헌혈에 동참하는 그런 정신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 일이거든요. 네, 자기 그렇죠. 가족들 일이고요. 네.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년 초가 되면 적십자사 이 회비를 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적십자사가 이제 후원자들 후원을 기금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기금들이 어떤 방식으로 모여져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좀 예, 말씀을 좀 예. 주시죠. 당연하시죠. 네. 예, 그냥 내가 낸 성금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우리 적십자는 그 국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입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쭉 내왔던 적십자 회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 모토가 되고 또 개인들이 이렇게 정기 후원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업체에서 기업 후원 또 최근에는 아너 소사이트도 해가지고 고액 기부자 이런 성금이 다 모아져 가지고 굉장히 투명하게 저희 그 적십자는 사는 감사원이랄지 보건복지부랄지 또 자체 그 감사를 받고 투명하게 그리고 또 그 결과를 우리 국민들한테 항상 공개하고 국제 그 회계협회 같은 데 이렇게 가입돼 가지고 그야말로 투명하게 네. 언제든지 우리 적십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그것이 항상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기금을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하고 예, 있다 이렇게 굉장히 투명하게 말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방송을 이제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제 나눔에 대해서 또 봉사활동에 대해서 또 네. 기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이 나눔 봉사활동 기부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이 이 어떻게 참여 가능한지 이게 좀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매년 그 치료용지로 해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그런 치료용지가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좀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한 20, 30%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적십자에서 보낸 치료 그 말하자면 성금에 대해서 좀 많은 어려우시더라도 협조한 그런 마음으로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언제든지 이제 적십자에 연락만 하시면은 우리 적십자에 전화만 주시면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간달지 친절하게 후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나 직접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항상 자세하니
또 그는 성금은 또 세무 혜택도 있어가지고 네. 전부 다가 그러시니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연락하시거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직접 입력 그 은행 계좌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회장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아유, 이제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예, 또 의미 있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나 시도민들에게 이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주 전남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다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몸 바쳐 노력한 참 의향의 고장이고,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셨다시피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을 정도로 그런 국가 이난 사태에도 우리가 적극 참여했고, 근세사에서도 우리가 강주 학생 독립운동이랄지 최근에 뭐 민주화 운동 이런 많은 문제에서 우리 시도민들의 역할이 컸고 희생이 큰 정말로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그렇지만은 강주 전남이 현대사에서 산업화에 밀려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용기를 갖고 또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지축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강주 전남이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온 세대들에게 용기도 부어주시고 힘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적십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셔서 사길 좋은 강주 전남, 희망찬 우리 강주 전남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 적십자 활동에 많이 참여해 주신 데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활발한 기후 활동, 나눔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